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들, 최근에 이제 저한테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뭐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게 우리 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네. 데이트 폭력, 연인에게 폭행당하고 돈까지 뜯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연인 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어떤 뭐 폭력, 폭행 내지는 성범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기사들도 나와 있죠. 2, 3년 전의 기사인데 이 살해 사건이었죠. 사망 사건이었고 폭행 흔적과 함께 목졸른 흔적이 발견되었다 해서 돈 간내기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하면서 결국은 이성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은닉하기까지 했다. 근데 이유인즉슨 보면은 휴대전화를 뺏어서 봤는데 자기가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것으로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어졌을 때 요즘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서 살해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BJ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후원을 했을 때 후원을 해준 후원자와 후원을 받은 BJ 간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이달 또는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발생을 했었죠. 고액의 후원을 했는데 실제로 후원의 어떤 조건, 대가인 만나자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피하기만 했던 BJ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뭐 데이트 폭력의 광범위한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이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고, 그 밖에 연인 간의 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는 폭행뿐만 아니라 뭐 협박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난동이나 자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이 연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이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신뢰, 집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라고 분명하게 인지한 다음에도 형사 고소, 고발이라든지 신고 등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까지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데이트를 하는 연인 사이를 정리를 했을 때 이 이별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타고 온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안전 이별, 즉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어떤 스토킹이라든지 감금이나 구타, 협박 없이 본인의 어떤 안위와 자존감을 보존하면서 이별하는 이 안전 이별이라는 용어도 있는 것처럼 이별 범죄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그 가해자인 이성 중의 일방에 대해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협박, 감금, 폭행, 상해, 심하면 살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가족, 부모님에 대한 범죄로까지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연인 간의 폭행이나 협박, 강간 등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그다음 민사적으로는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신체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형사 고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았다면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폭행이나 협박, 강간 당시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있으면은 뭐 확실한 입증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무래도 뭐 당장 급박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고, 반면에 폭력이나 성관계 이후에도 이 보통의 연인들처럼 다정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하면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에 있어서 고소한 내용들이 인정되지 어렵다는, 특히나 강간 사건에 있어서는 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직후에 연인과 다정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다정한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뭐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또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를 당한다든지 또는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마찬가지죠. 연인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혼인을 빙자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